안녕하세요. 모둠채소입니다. 오늘은 2월 26일. 오늘 새벽에 나스닥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3.52%가 떴습니다. 마삼이 뜬 거죠. 그리고 S&P 500은 마이너스 2.45%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진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많이 올랐으니 떨어졌다, 아니면 무슨 하락의 징조다 라고 하는데, 이게 왜 떨어졌는가에 대해서 이 CNBC에서 기사가 나와서 읽어보면서 알아가 보겠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왜 주식 투자자들이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 걱정하기 시작하는가 입니다. 기사가 쓰여진 날은 2월 25일 오늘 새벽이었네요.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 기사를 읽기 전에 오늘 서울경제 기사를 보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주식 배당 수익률을 넘어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환 NH투자증권연구원은 26일 지난밤 미국 주가지수 4대 주가지수는 모두 급락세로 마감했고, 국채 금리가 1.53%로 주식 배당 수익률 1.51%보다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투자 매력이 두드러져 주가 급락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날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하며 주가지수는 하락세로 개장했다며, 이후 장 마감 이전 금리가 1.6% 수준을 상회하며 주가 낙폭이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고요. 여기 네이버에서 미국 10년 채권 수익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플러스 1.83%고요. 국채 수익률이란 미국 정부 채무 상환에 대한 투자 수익률입니다. 10년물 채권 수익률, 즉 채권 금리는 기업의 채권 및 주택담보, 은행의 대출 금리 등 다양한 부분의 기본이 되는 금리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물 금리의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오르면 기술주, 성장주 매력도가 낮아집니다. 기술주와 성장주의 경우 많은 차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들의 금융 비용의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이자를 많이 내야 하므로 수익이 줄어들고, 이는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요즘 나스닥이 14,000을 뚫으며 고평가 의심을 받고 있는 기술주, 성장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기사를 읽어보면 키포인트. 첫 번째, 2월 10일부터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1.13%에서 1.61%로 48% 올랐고 올해 최고 수준이다. 채권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잠재성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한 투자자는 채권 수익률이 주식에 미친 영향에 대해 가치평가와 상관없이 시장 선두자, 애플과 같은 거죠, 투자하던 시장이 끝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채권 수익률이 주식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필사적으로 이해하려 하고 있다. 2월 10일부터 인플레이션 조정치가 아닌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13%에서 1.61%로 48% 올랐고 올해 최고 수준이다. 여기서 1%는 0.01%입니다. 인플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투자자들은 연준이 채권 매입을 줄이거나 어느 시점에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예상보다 빨리 정책을 전환해야 할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것은 주식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목요일 다우지수는 500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잠깐 여기 CNBC에서 국채 수익률과 S&P 500 배당 수익률을 비교했는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갈수록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떨어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 증권의 피터 치르는 최근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 상승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을 대변하지만 반드시 진짜는 아니다며,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 상승이 실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 투자자들이 물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을 반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다가온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고 현재 세계의 인플레이션은 광범위한 사인 없고 만약 그것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누가 옳은가? 채권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잠재성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고 파월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옳을까요? 이것은 당신이 누구에게 물었느냐와 무엇을 바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인플레이션을 보았는가? 우리는 물건을 사면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일 가격은 2018년 이래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예로 구리는 10년 내 가장 비쌉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소비자 인플레의 징후는 수년 동안 2% 이하 인플레이션을 보이면서 잠잠해졌습니다. 시로와 같은 투자자들은 이런 경우 채권 수익률이 주식에 부정적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번에는 채권 수익률 상승이 경제성장, 경기 부양, 인프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세가 별로 무섭지 않아요. 그는 상품 가격의 상승은 쉽게 흡수될 수 있으며 그러한 상승의 상당 부분을 경제 세계를 반영하는 일시적인 것일 뿐이며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스 미켈슨 신용 전략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7의 경제 성장에 대해 동의했지만 예상보다 더 강하게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강한 경제 성장은 더욱 인플레이션을 올릴 것이라고 합니다. 2020년 여름 이래로 경제학자들은 경제 성장에 대해 예전에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경제 성장이 안 될 것이다 라고 꾸준히 과소평가했습니다. 연준이 더 이상 비둘기파적 발언을 하지 못하고 신용이 더 확산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비둘기파적 발언은 정책을 추진하는 면에서 성향이 부드러운 온건파, 평화주의자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안 올리고 재정 부양책에 힘을 쓰는 비둘기파적 발언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챕터 안달하는 주식. 치르는 파월 의장이 자신의 주장을 고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연준이 단기 채권 수익률을 낮게 유지하는 데 전념한다면 사람들이 편안함을 즐길 것이고 우리는 갑자기 금리를 올려서 긴축 발작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기 채권 수익률이 높아야 정상입니다. 파월은 우리에게 인플레이션이 편안하고 단기적인 움직임이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자기 주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긴축 발작은 지난 2013년 당시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처음으로 양적 완화 종료를 시사한 후 신흥국의 통화 가치와 증시가 급락했던 현상을 의미합니다. 네, 또 다른 이슈 챕터입니다. 주가가 높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채권 수익률의 작은 변화는 특히 기술주 투자들이 이익을 얻는 원인입니다. 이 말은 채권 수익률이 높으면 기술주나 성장주의 악영향이라고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었죠. 베테랑 증권평론가 마이클 파워는 고객들에게 이 같은 낮은 금리 인상도 주가 하락의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평가에 관계없이 단순히 마켓 리더, 주식, 예로 세계 1등 주식인 애플이 있죠. 이런 주식의 말뚝박기나 적립식으로 모아가기를 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까지 저평가된 주식은 물론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는 채권까지 포함하여 대체적으로 기회가 있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말고도 다른 채권 등등 원자재 아무튼 필요한 것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죠.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이 맞물린 강력한 경기 회복이 진정 실현된다면 투자 배경을 의미 있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사는 끝났고 원문은 이쪽 CNBC 기사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서 말했던 서울경제 기사에서는 다만 미 기업의 세후 이익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전보다는 높아지는 등 실적 모멘텀이 견고한
상황이다. 이를 고려하면 주가의 하방 경직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미국 주식시장의 투자 전략은 견조한 실적의 기술주 비중은 유지하고 모멘텀이 큰 경기 민감 가치주로 수익률을 창출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채권 시장과 채권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금리는 채권 수익률이라고도 하고요. 일단 채권 시장은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채권은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비교적 장기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해진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그리고 기타 내용은 여기서 쭉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권 수익률은 채권 금리인데 결국 채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채권 수익률이다. 일반적으로 수익률은 매입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이와 보유 기간 동안의 흐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얼마의 가격에 매도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채권의 경우 만기가 정해져 있고 그때까지 받을 이자와 만기 시 상환되는 원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획득할 수 있는 수익률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을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라고 한다. 실제로 시장에서 인용하거나 공시하는 대부분의 채권 수익률은 암묵적으로 만기까지 보유한다는 가정하에서 계산되는 만기 수익률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나스닥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S&P 500 마이너스 2% 이상이 뜬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답은 뭐다? 미국 10년 채권 수익률이 높아졌다. 그래서 주식 배당률보다 채권 수익률이 높아져서 자금이 전부 다 주식시장에서 채권으로 넘어갔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모둠체에서의 방송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